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일 밤 9시 30분입니다. 보수 우파의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을 가진 김박 엘트웰텍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오늘 국민훈장 중에 제1등급인 무궁화장을 받았습니다. 보수 우파의 키다리 아저씨라는 별명은 조선일보 김윤덕 기자가 지난 8월 인터뷰에서 붙인 별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전 유성구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 균형 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김박 회장에게 무궁화장을 수여했습니다. 김박 회장은 2023년 국민교육발전 유공포상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민교육발전 유공포상은 1968년 12월 박정희 정부 시절에 국민교육헌장 선포를 기념하여 1969년부터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일반인들에게 주는 교육 분야의 정부 포상입니다. 엘트웰 창업주인 김박 회장은 교육과는 아니지만은 이분의 기업 활동과 장학사업, 그리고 최근에는 다부동에 이승만 트루만 동상을 세우는 등 교육적인 활동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 겁니다. 기업인도 교육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이 훈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11월 18일에 설립된 엘트웰 민초장학재단은 매년 100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해까지 누적 장학생은 763명, 누적 장학금은 204억 9,318만 8,835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분이 경영하는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는 이 장학재단의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 조선일보와 인터뷰하면서 김박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60세까지 기반을 잡으면은 부국 강병의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었다면서, 장학생 선정 기준에 대해서 김박 회장은 성적, 인성, 그리고 애국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장학 정서를 수여할 때 성공하여 먹고 살만하면은 주위의 가난한 이들을 돌봐달라, 그리고 당신들이 속한 조직이 부정부패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고 합니다. 김박 회장은 자수성가한 소년가장 출신입니다. 1941년 서울에서 태어나서 경기 상고를 졸업했는데 8살 때 6.25 전쟁을 만났습니다. 서산에서 피란 생활을 보내면서 생업전선에 나섰고, 상고를 졸업한 뒤에 슬레이트 업체에 다니다가 아리랑 공구를 창립했고 1978년 엘트웰을 창업해서 연매출 450억 원 규모의 회사로 키웠습니다. 엘트웰은 이타주의, 엘트루이즘의 샘, 웰, 그러니까 이타정신이 샘솟는 우물이란 그런 뜻입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7월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세운 이승만 트루만 대통령 동상 제작을 추진한 분이기도 합니다. 2016년 5월 이승만 트루만 박정희 동상 건립 추진 모임을 만들고 동상 건립 비용 15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김박 회장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는 인물입니다. 이번에 이승만
트루만 동상을 다부동에 세우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았고 처음으로 김윤덕 기자와 인터뷰를 했고 이 기사가 조선일보에 게재되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직도 알려져 있지 않았구나 하는 감동을 자아냈던 분입니다. 김윤덕 기자와의 인터뷰를 읽어보면은 아, 이런 사람이 자본주의 체제의 진정한 기업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같이 갑니다. 사유재산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자본주의가 지탱되려면은 자본가, 즉 기업인들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감해야 합니다. 동시에 권력의 약점이 잡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제대로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박 회장이 한국에서는 정말 드문 깨끗하고 용감한 기업인이라는 것을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줌으로써 국가적 공인을 받은 셈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 이번 포상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 김박 회장과 같은 분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분이 한 1000명만 있으면 대한민국 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선일보 인터뷰를 읽어보면은 다른 인터뷰와 좀 다릅니다. 아주 직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원래 돈 가진 사람은 조심하기 마련인데 이분은 약점이 없으니까 그냥 직격탄을 쏩니다. 인터뷰를 한사코 거부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어릴 적 어머님이 너가 10가지 잘해도 한마디 공치살을 하면 그게 다 없어진다. 모두 공없는 짓이 된다고 하셨다면서 자랑을 극도로 삼갔다고 했습니다. 2016년 동상 건립 추진 모임을 만들고 조각가 김명훈 교수에게 부탁해가지고 동상을 완성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승만 트루만 동상을 만들 때 높이를 4m 20cm로 한 것은 김구 선생 동상이 4m니까 아무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김구 선생보다는 대한민국 건국에 더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한 20cm 더 키가 큰 동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이야기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 동상까지 왜 세우려고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김박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 발발 직후 우리는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서라도 싸울 것이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결사항전 의지에 트루만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한다면서 유엔 기치하에 미군 출동을 결단합니다. 트루만이 전폭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김정은 치하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역할을 해서 잘 알아요. 전쟁 3년 동안 미국의 원조 물자, 양곡, 구호품이 없었더라면 우리 8식구는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푸대접 받고 있는 데 대해서 아주 격분을 합니다. 종북 좌파들은 이승만이 미국의 꼭두각시였다고 조롱하는데 어림없는 소리예요. 제가 책을 많이 안 읽어 잘은 모르지만은 조갑재 선생이 발굴하여 번역한 편지를 읽다가 감동했어요. 미국의 지원에 구구절절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주권과 관련된 사안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추호의 양보도 안 해요.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나 승인 없이 장차 다른 나라나 국가 그룹에서 결정하는
그 어떤 협정이나 양해사항도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못을 박지요. 한국전을 남과 북의 대결이 아니라 소수의 공산주의자들과 압도적 다수인 한국인들 사이의 대결이라고 정의하는 대목도 놀라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담담하게 틀어놓는데 이게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8살에 생업전선에 나선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김박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전쟁이 났어요. 일본서 대학을 나온 아버지는 책만 읽는 지식인이어서 6남매 중 제일 사나운 제가 생업에 뛰어들었죠. 서산 피란 시절에는 지게를 지고 땔감을 구하러 다녔고 시골에서 농산물을 떼다가 5일장에 팔았어요. 경기 상고 시절엔 학교를 파하면은 명동으로 달려가 고려 은단 가게에서 은단을 떼다가 동대문에서 서대문까지 걸으면서 팔았죠. 교복을 입은 채로요. 집에 오면 밤 11시 반 기절하다시피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슬레이트 만드는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적자를 난 섬유회사를 인수했어요. 저는 직장에서 수입 업무 3년, 수출 업무 3년, 격리 4년을 해봐서 경영이 크게 어렵진 않았더라고요. 워낙 고지식하고 원리 원칙대로 일하는 타입이라 은행권 신용도 높았고요. 그러다 미국에서 온 한 비즈니스맨이 한국엔 공구를 만들어 수출하는 공장이 없다면서 아쉬워하더라는 말에 솔깃해가지고 겁도 없이 뛰어들었죠. 공구의 공짜도 모르면서요. 그런데 첫 해에 공구를 20만 개 생산했는데 거의 다 불량품 진단을 받았어요. 섬유 수출해서 번 돈을 다 까먹었죠. 안 되겠다 싶어 스테인리스 기술자들에게 노하우를 배우고 일본 공구 회사에서 기술 교육을 받은 뒤 다시 도전했습니다. 2, 3년 뒤 제대로 된 공구를 생산하게 되면서 60 내지 70kg 무게의 샘플 가방을 들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김윤덕 기자가 보수 진영에도 아낌없이 후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권의 탄압을 받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이 정권은 좌파 정권이겠죠. 김박 회장이 이렇게 당당하게 답변을 합니다. 제가 기업을 경영하는 4가지 원칙이 있어요. 국세청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검찰, 경찰로부터 자유로울 것,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자유로울 것. 그 원칙을 지켜 빚 하나 없는 10층 회사를 강남에 세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돈 있는 사람이 깨끗하면 무섭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깨끗하고 용감하면 더 무섭죠. 세무조사에서 자유로울 기업이 없을 텐데요 라고 물었는데 김박 회장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업 시작하고 첫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2,300만 원의 과세를 당했어요. 부당하다며 여겨 국세청을 제소했죠. 당시 여러 사람이 국세청을 상대로 싸우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재벌 되겠느냐 말렸지만 저는 법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해서 2,300만 원을 되찾고 이자 300만 원까지 받아냈죠. 명색에 부국강병을 꿈꾸는 기업인이 1원이라도 탈세를 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훌륭하게 된 분들은 다 나름대로 이 자존심이 있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아주 명답이 옵니다.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는 것,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리사욕과 부정부패를 멀리하여 종북 좌파들이 공격할 틈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보수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봐야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정없게 비판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구석구석 망쳐놓은 분이죠. 비유하자면은 기계를 뜯어 부수기만 한 게 아니고 거기다 모래를 끼얹어 아예 작동하지 못하게 해놓은 셈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분이 깨끗하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대한민국을 구석구석 망쳐놓은 분이죠. 비유하자면 기계를 뜯어 부수기만 한 게 아니고 거기다 모래를 끼얹어 아예 작동하지 못하게 해놓은 셈입니다. 그런데 퇴임 때 지지율이 40%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김박 회장은 그래서 내가 우리 국민을 싫어합니다
하고 웃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은 정치인이면 절대 할 수 없는 이야기죠. 남은 생에 꼭 이루고 싶은 말이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승만 박정희 동상을 광화문 전쟁기념관 코엑스 등 전국 곳곳에 세우고 싶어요. 애국하는 분들이 가난하게 살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런 깨끗하고 용감한 기업인을 윤석열 정부가 알아주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 훈장 중에서도 가장 등급이 높은 무공화장을 수여한 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좋은 사람을 알아주는 분이 좋은 사람이죠. 감사합니다.